제 결혼식에도 오빠가 또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죠. 저는 오빠와 3년 터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일은 제가 하고 오빠는 늘 방에만 있었죠. 엄마, 왜 나만 설거지해? 얘야, 오빠는 공부해야 하잖아. 나도 공부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오빠가 첫째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항상 이랬어요. 오빠는 첫째니까, 아들이니까, 바쁘니까. 이유는 많았죠. 오빠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집안일도 안 하고, 부모님 일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늘 오빠 편이었죠. 오빠, 오늘 엄마 병원 모시고 가기로 했잖아. 아, 나 약속 있어서 못 가. 내가 모시고 가. 나도 일 있는데? 에이, 내가 융통성 있게 해. 나는 정말 안 돼. 결국 제가 갔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오빠가 결혼했어요. 저는 25살, 오빠는 28살 때였죠. 오빠 결혼식 준비는 온통 제 몫이었어요. 부모님 메이크업 예약, 한복 맞추기, 주례 모셔오기, 축의금 정리, 식장 세팅 확인.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 오빠 아빠 지인분 주례 모셔오기로 했잖아. 차는 누가 보내?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해줘. 나는 신부 쪽 준비로 바빠. 내가 왜 해? 오빠 결혼식인데. 에이, 동생이 좀 도와주지. 너무하네. 결국 제가 다 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부모님 챙기고 친척들 안내하고 축의금 정리했죠. 오빠는요? 신랑 대기실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시 끝나고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 고생 많았어. 앞으로 잘 살아. 응, 고마워. 고마워.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새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준비하느라 힘들었죠? 뭐, 그럭저럭. 근데 축의금 정리는 내가 한 거야? 네, 제가 했어요. 그래, 수고했네. 수고했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2년 후, 제가 결혼했어요. 오빠한테 부탁했죠. 오빠, 우리 결혼식 정오 12시야. 아빠 모시고 와줘. 일찍 와야 하객 인사하시잖아. 알았어, 걱정 마. 결혼식 당일 11시가 됐는데 오빠가 안 왔어요. 전화했죠. 오빠 어디야? 아빠는 아, 지금 출발했어. 곧 도착해. 지금 식 12분 남았는데 괜찮아, 금방 가. 오빠는 정확히 12시에 도착했어요. 식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아빠는 하객 인사도 못 하셨어요. 그냥 자리에 앉으셨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제 결혼식이니까요. 식이 끝났어요. 피로연 자리였죠. 오빠, 오늘 고마워. 아빠 모셔다 줘서. 그래. 근데 우리 먼저 갈게. 벌써? 피로연도 안 하고? 응, 우리 가족 여행 예약해놨거든. 늦으면 안 돼. 오빠는 새언니, 조카랑 그냥 갔어요. 부모님은요? 친척 차에 5명이 낑겨서 돌아가셨어요. 성인 5명, 아기 1명이요. 엄마가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얘야, 차가 너무 좁아서 힘들었어. 엄마, 왜 오빠 차 안 타고? 오빠네는 여행 간다고 먼저 갔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오빠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라는 걸요.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명절에 일찍 와. 엄마 음식 준비 도와드려야지. 알았어. 오빠는 늘 늦었어요. 음식 다 준비되고 나서 왔죠. 오빠, 왜 이제 와?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잖아. 밥 먹고 나면 또 말했어요. 우리 먼저 갈게. 애가 피곤해하네.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매번이었죠. 새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너는 시집도 안 갔으니까 시간 많잖아. 우린 애 키우느라 바빠. 저도 결혼했는데 시집 안 갔다니요?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래도 너희 오빠니까 이 말만 하셨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오빠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오빠한테 부탁했죠. 오빠, 이번 결혼식 때 축의금 자리 좀 봐줘. 나는 엄마 모시고 가야 하거든. 알았어, 내가 할게. 진짜 일찍 와야 해. 축의금은 식 시작 전부터 받으니까. 알았다니까. 걱정 마. 결혼식 당일 저는 엄마를 모시고 일찍 갔어요. 식장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죠. 그런데 오빠가 안 왔어요. 식 시작 30분 전 전화했어요. 오빠 어디야? 축의금 자리 비어 있어. 아, 지금 가고 있어. 애가 보채서 좀 늦었어. 빨리 와. 축의금 받을 사람이 없잖아. 결국 제가 축의금을 받았어요. 엄마는 혼자 앉아 계셨고요. 오빠는 식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조카를 업고 헐레벌떡 왔죠. 미안, 늦었지? 오빠, 내가 다 받았어. 오빠는 뭐 한 거야? 에이, 미안하다니까. 애가 자꾸 보채서.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친척 결혼식이니까요.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찍고 나서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먼저 갈게. 벌써? 피로연도 안 하고? 응, 우리 오늘 가족 여행 가기로 했거든. 예약 시간이 있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오늘 친척 결혼식인데 여행을 잡았어?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예약했는데. 그럼 예약을 다른 날로 하지. 오빠가 짜증을 냈어요. 야, 내가 왔잖아. 사진도 찍었고. 이 정도면 됐지. 새언니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 너무 그러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네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오빠가 좀 심하긴 하네. 엄마 매번 이래. 왜 오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도 너희 오빠니까. 또 그 말이었어요. 그래도 너희 오빠니까.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엄마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요. 피로연 자리에서 친척들이 말했어요. 너네 오빠는 왜 벌써 갔어? 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여행을 잡아? 좀 이상한데. 친척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변명할 기력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많이 참았어. 나 같으면 진작 폭발했을 거야. 근데 오빠잖아. 가족인데 어떻게 해?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후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저번 결혼식 때 좀 심했어. 나도 사람인데 매번 이러면 힘들어. 뭐,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축의금 자리 봐달라고 했는데 늦게 와서 내가 다 받았잖아. 그리고 피로연도 안 하고 바로 갔고.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나도 사정이 있었어. 오빠는 항상 사정이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잖아. 그때 스피커폰 너머로 새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지금 오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피커폰이었구나. 새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왜 오빠만 나쁜 사람 만들어? 너는 뭐 완벽해? 언니, 저는 오빠가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거예요. 신경 쓴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넌 시집도 안 가서 편하잖아. 또 그 말이었어요. 시집 안 갔다는 말. 언니,
저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도 바빠요. 바쁘면 오빠한테 부탁하지 말든가. 뭐하러 전화해서 뭐라고 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부탁 안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 오빠한테 기대하지 않기로요.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죠.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얘야, 이번 명절에는 일찍 와서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오빠는 뭐해? 오빤 바쁘대. 너라도 와줘야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 오빠도 명절인데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는 애 있잖아. 너는 애도 없고 시집 안 갔으니까 시간 되잖아. 시집 안 갔다는 말.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저를 시집 안 간 딸로 보셨죠. 엄마, 저도 결혼했어요. 남편이랑 명절 계획이 있어요. 에이, 그 정도는 조정하면 되잖아. 엄마 좀 도와줘.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나이 드신 게 느껴졌어요. 알았어요, 엄마. 갈게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번 명절에도 친정 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당신 매번 이러면 힘들잖아. 알아. 근데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 매형은 뭐 해? 오빠는 바쁘대.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매형은 늘 바쁘시네. 명절 당일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친정까지 차로 1시간 거리였죠. 7시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이미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어머, 일찍 왔네. 고생했어.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구웠죠. 시간이 흘러 10시가 됐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언제 와? 아, 지금 준비 중이야. 조금 이따 갈게. 빨리 와. 엄마 혼자 하시게. 알았어. 하지만 오빠는 11시에도 안 왔어요. 정오쯤 오빠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왔네. 음식 준비 다 됐네. 오빠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죠. 오빠, 왜 이제 와? 엄마 혼자 하시게. 차 막혔어. 어쩔 수 없잖아. 새언니가 거들었어요. 우리도 애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어. 좀 이해해줘.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조카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좀 일찍 출발하지. 엄마 나이 드셨잖아. 오빠가 짜증을 냈어요. 에이, 시작하네. 왔잖아. 이제 됐지.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었어요. 오빠는 밥만 먹더니 거실로 가서 TV를 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새언니가 말했어요. 나는 애 봐야 하니까 설거지 못해. 미안. 괜찮아요, 언니. 제가 할게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는 지쳐서 소파에 누워 계셨죠.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 오후 3시였어요.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됐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거실로 가니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먼저 갈게. 애가 피곤해하네. 벌써? 좀 이따 가지. 아니, 우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해. 애가 힘들어해. 오빠네는 또 먼저 갔어요. 3시간 만에 떠난 거였죠.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힘드네. 나이 드니까 명절이 버거워. 엄마, 오빠한테도 좀 하라고 하세요. 매번 저만 하잖아요. 오빠네 있어서 바빠. 너는 시간 되잖아.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 저도 시간 없어요. 저도 일하고 남편이랑 명절 보내고 싶어요.
에이, 그래도 오빠보다는 여유 있잖아. 왜요? 왜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돼요? 엄마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 오빠니까 내가 좀 참아줘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넋시까지 엄마랑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줬어요. 힘들었지? 들어와.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또 힘들었어? 응. 오빠는 정오에 와서 밥만 먹고 3시에 갔어. 설거지는 내가 다 했고. 매형은 뭐 하셨어? TV 봤어. 거실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모님은 뭐라고 안 하셨어? 엄마는 그래도 너희 오빠니까만 하셔. 장인어른은요? 아빠도 아무 말 안 하셔. 오빠 편이야, 다들.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 참아. 매형한테 제대로 말해. 말해봤자 소용없어. 오빠는 안 변해. 그럼 당신이 변해야지. 더 이상 매형 일 도와주지 마.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변해야 했죠. 다음 날, 저는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부모님 일도 오빠가 반은 해야 해. 오빠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이제 못하겠어. 오빠도 첫째면 책임 좀 져. 야, 나도 바빠.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난 동생이야. 오빠 부담을 내가 왜 다져야 해? 오빠한테서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오빠한테 기대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오빠 일도 도와주지 않기로 결심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 결정했어.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 응,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빠한테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빠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오빠가 서운해하더라. 내가 왜 그렇게 차갑게 문자를 보냈대. 엄마, 저는 더 이상 오빠 일 못 도와줘요. 그래도 오빠인데 좀 도와줘야지. 엄마는 항상 오빠 편이에요. 저는요?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가 너희 둘 다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오빠가 첫째니까. 또 그 말이에요. 첫째면 뭐가 달라요?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 얘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원래 집안일은 딸이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그럼 아들은 뭐 해요? 밥만 먹고 가요? 그래도 오빠네 있잖아. 저도 남편 있어요. 제 가정도 있고요.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빠 생신이었어요.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얘야, 아빠 생신인데 와야지. 엄마 갈게요. 오빠는 와요? 오빠 논대. 같이 저녁 먹자.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어요. 케이크도 사가고 아빠 선물도 준비했죠. 6시에 도착했는데 오빠는 안 왔어요. 엄마, 오빠 언제 와? 조금 늦는데. 애가 학원 끝나고 오면 온대. 7시가 됐어요. 8시가 됐어요. 오빠는 안 왔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어디야? 아빠 생신인데. 아, 미안. 애가 피곤해해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뭐, 안 온다고? 응, 내일 아빠한테 전화드릴게. 미안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아빠 생신이야. 1년에 한 번인데. 알아. 근데 애가 정말 힘들어해. 다음에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오빠 안 온대? 네, 조카가 피곤하대요. 아빠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 바쁘겠지. 아빠 왜 괜찮아요? 아빠 생신인데. 아들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화가 났어요. 아빠도, 엄마도 오빠한테는 아무 말 안 하셨죠. 저희는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고맙다, 딸.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서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장인어른 표정이 안 좋으셨어. 속상하셨을 거야. 응,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매형은 너무하시네. 아버님 생신인데. 오빠는 늘 이래. 가족보다 자기네 가족이 먼저야. 다음 날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어제 왜 안 왔어? 애가 진짜 힘들어했어. 어쩔 수 없었어. 아빠 생신인데 전화라도 했어야지. 아, 깜빡했어. 나중에 할게. 나중에? 생신이 지났는데? 오빠가 짜증을 냈어요. 야, 왜 자꾸 따져? 나도 사정이 있었다니까. 오빠는 항상 사정이 있어.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생각 안 해? 생각하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오빠. 이제 기대 안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 친척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을 가야 했어요.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얘야, 오늘 할머니 병원 가는데 너도 가자. 네, 엄마. 오빠는요? 오빠한테도 연락했어. 뭔데?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입원하셨고 많이 편찮으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왔구나. 고맙다. 엄마, 아빠, 저희 부부가 할머니 곁에 있었어요. 오빠는 안 왔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오빠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첫째 손주는 안 왔니? 엄마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바쁜가 봐요, 어머님. 아무리 바빠도 할머니 병문안은 와야지. 할머니가 서운해 하셨어요.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오빠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이제 오빠 일 안 할 거예요. 얘야, 왜 그래? 오빠가 그렇게 밉니까? 밉다기보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도 내 생활이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제가 계속 희생해야 하나요? 오빠는 아빠 생신도 안 오고 할머니 병문안도 안 왔잖아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오빠가 잘못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엄마, 저는 오빠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명절도 시댁에서 보낼 거예요. 뭐, 명절도 안 온다고? 네, 이번부터는 시댁에서 보낼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 없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서운해 하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시댁에 가기로 했죠. 엄마가 다시 전화하셨어요. 얘야, 제발. 이번 추석만이라도 와줘.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는 시댁 가요. 내가 안 오면 엄마가 혼자 음식 준비해야 해. 오빠네는 늦게 올 텐데. 엄마, 오빠한테 일찍 오라고 하세요.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오빠한테 음식 준비 같이 하라고 하세요. 왜 엄마 혼자 하세요? 아들한테 그걸 어떻게 시켜? 저는 화가 났어요. 딸한테는 시키면서요? 엄마, 이제 그런 생각 바꾸셔야 해요. 얘야. 엄마,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제 남편도 있고 시댁도 있어요. 저도 제 가정 챙겨야 하잖아요.
엄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연우야, 친정 안 가도 괜찮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오빠 있으니까 괜찮겠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빠는 늘 늦게 가요. 엄마 혼자 음식 준비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안 해요. 오빠도 있는데 왜 저만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말이 맞네. 아들도 해야지. 딸만 시키는 건 불공평하지.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위로받았어요. 적어도 이분은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날 저녁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얘야, 오빠가 2시에 왔어. 음식 다 준비된 후였어. 엄마 혼자 다 했어. 힘들었어.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답장하면 또 제가 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응.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하지만 당신이 계속 희생하면 아무것도 안 변해. 이제 장모님도 깨달으셔야 해. 그래, 나도 알아.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저는 남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조금은 후련해서요. 2주 후,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추석에 왜 안 왔어? 엄마 혼자 힘드셨잖아. 저는 황당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따지다니. 오빠는 2시에 갔잖아. 오빠가 일찍 가서 도와드렸어야지. 나도 바빴어. 나도 바빠. 근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넌 여자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오빠, 이제 무슨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해? 딸이라고 무조건 집안일 하는 시대 아니야. 에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게 아니야. 오빠 앞으로 부모님 일은 오빠가 해. 나는 안 해. 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는 내 생활 할 거야. 오빠가 비웃었어요. 좋아, 그래. 너 혼자 잘 살아봐.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남편이 옆에서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 응,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맞아. 매형이 깨달을 때까지 당신은 당신 생활하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오빠와 거리를 뒀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죠. 명절도 가족 행사도 가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는 서운해 하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너무 서운해 하지 마. 아빠는 내 마음 알아. 아빠, 오빠가 잘못했어. 아빠도 오빠한테 말했어. 근데 오빠가 안 듣더라. 아빠,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알아. 너도 내 생활이 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말씀에 저는 울컥했어요. 아빠는 제 편이시네요. 당연하지. 아빠 딸인데.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아빠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이제 오빠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오빠와 거리를 둔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제 생활에 집중했어요. 남편과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처음 한 달은 엄마한테서 전화가 자주 왔어요. 얘야, 언제 올 거니?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좀 이따가 갈게요. 오빠도 보고 싶지 않아? 아니요, 안 보고 싶어요. 엄마는 한숨만 쉬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전화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가끔 아빠한테만 전화했죠. 아빠 건강하세요? 그래. 아빠는 괜찮아. 너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오빠 생각은 마라.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 아빠는 늘 제 편이셨어요. 그 무렵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친척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연우야, 요즘 오빠네 소문 들었니? 아니요, 무슨 소문인데요? 지난번 사촌 돌잔치 때도 안 왔더라. 축의금만 보내고. 그래요? 그 전 결혼식 때도 사진만 찍고 바로 갔고.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이모, 오빠는 원래 그래요.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니? 가족 행사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빠 일 안 해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도 참 고생 많았겠다. 며칠 후 할머니 팔순 잔치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일찍 갔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친척들도 맞이했죠. 오빠는요? 1시간 반 늦게 왔어요. 잔치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죠. 할머니, 죄송해요. 차가 막혔어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됐다. 이제 왔으니 밥이나 먹어라. 오빠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맨날 늦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가족 행사에 관심이 없나 봐. 첫째 손주가 저래서야. 오빠 얼굴이 붉어졌어요. 새언니도 불편한 표이었죠. 잔치가 끝나고 오빠가 저한테 왔어요. 야, 사람들이 나한테 왜 저래? 오빠가 맨날 늦고 빨리 가니까 그렇지.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오빠 사정은 누구나 있어. 근데 오빠는 매번 그래. 오빠가 짜증을 냈어요. 에이, 너도 나를 안 도와주잖아. 요즘 명절에도 안 오고. 내가 왜 오빠 도와줘야 해? 오빠 일은 오빠가 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공평하게 해야지. 나만 희생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돌아갔어요. 한 달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엄마가 요즘 혼자 병원 다녀. 힘들어. 엄마, 오빠한테 부탁하세요. 오빠는 바쁘대. 저도 바빠요, 엄마. 그래도 넌 시간이. 엄마, 저는 시간 없어요. 오빠한테 하세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오빠한테 말해도 안 와. 그럼 엄마가 오빠한테 제대로 말씀하세요. 넌 아들인데 왜 엄마 병원도 안 모시고 가냐고.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딸한테는 말하면서요? 엄마, 이제 공평하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며칠 후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내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근데 아빠는 내 편이야.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오빠한테 말했어.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라고. 오빠가 이번 주부터 한대. 진짜요? 응, 아빠가 제대로 말했어. 넌 첫째 아들인데 부모 일을 동생한테만 떠넘기냐고. 저는 뿌듯했어요. 아빠가 드디어 오빠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에 오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일주일 후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얘야, 오빠가 엄마 병원 모시고 갔어. 근데 너무 짜증내더라. 엄마가 미안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오빠가 짜증내도 계속 시키세요. 오빠 일이에요. 엄마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야겠지. 내 말이 맞아. 저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엄마도 아빠도 깨닫기 시작하신 거죠. 그 무렵 친척 큰아버지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저는 일찍 가서 준비를 도왔어요. 오빠도 왔는데 역시나 1시간 늦었죠. 큰아버지가 오빠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왜 맨날 늦니?
가족 행사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 죄송해요, 큰아버지. 차가 막혀서. 핑계 대지 마. 연우는 일찍 왔는데 너는 왜 늦어? 오빠가 아무 말 못했어요. 큰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첫째 손주잖아. 솔선수범해야지. 요즘 소문 안 좋더라. 오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잔치가 끝나고 오빠가 먼저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불렀어요. 야, 너 어디 가니? 할머니, 저 집에 가봐야 해서. 맨날 먼저 가네. 가족들이랑 좀 이따 가지. 애가 피곤해해서.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애 핑계 대지 마. 다른 집 애들은 다 있잖아. 오빠는 할 수 없이 남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가족을 무시했는지 이제 대가를 치르는구나. 오빠와 거리를 둔 지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거의 1년 만이었죠. 동생아, 나야. 오빠 왜? 부탁이 있어서. 저는 놀랐어요. 오빠가 제게 부탁을 한다니. 무슨 부탁? 다음 주에 엄마 큰 수술하시는 거 알지? 응, 아빠한테 들었어. 그날 내가 출장이 잡혔어. 근데 수술 보호자가 필요하대. 내가 좀 해줄 수 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엄마 수술인데 출장을 가? 어쩔 수 없어. 중요한 출장이야. 취소할 수가 없어. 그럼 취소해.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 에이, 동생아. 내가 좀 해줘. 너밖에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나도 그날 일 있어. 못해. 뭐, 진짜야? 응, 진짜야. 그리고 설령 시간 있어도 안 해. 야, 엄마 수술인데. 그래, 엄마 수술이야. 그래서 아들인 오빠가 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나는 출장이 있다니까. 그럼 출장 취소하든가. 오빠, 나는 1년 동안 오빠한테 기대 안 하고 살았어. 이제 와서 부탁하지 마. 동생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안 돼. 오빠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매형이 뭐래? 장모님 수술 때 보호자 해달래. 출장 있다고. 출장? 장모님 수술보다 출장이 중요하대? 그러게. 나보고 하래. 당신은 뭐라고 했어? 안 한다고 했지. 오빠 일은 오빠가 하는 거라고. 남편이 웃었어요. 잘했어. 다음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오빠한테 들었어. 수술 날 올 수 있지? 엄마, 저 그날 일 있어요. 얘야, 엄마 수술인데. 제발. 엄마, 오빠한테 하세요. 오빠가 출장 취소하면 되잖아요. 오빤 중요한 출장이래. 엄마 수술이 더 중요하죠. 엄마, 오빠한테 출장 취소하라고 하세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오빤 바빠서. 저도 바빠요. 엄마, 이제 공평하게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얘야, 엄마가 부탁하잖아. 엄마, 미안해요. 오빠한테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오빠가 출장 취소했어. 진짜요? 응, 아빠가 오빠한테 제대로 말했어. 내 엄마 수술인데 출장이 뭐가 중요하냐. 당장 취소하고 병원 와라고. 오빠가 뭐래요? 처음엔 불평했지. 근데 아빠가 화내니까 결국 취소했어.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미안하다. 진작에 오빠를 혼냈어야 했는데. 수술 당일 저는 병원에 갔어요. 엄마를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얘야, 와줘서 고마워. 엄마, 빨리 나으세요. 응, 그럴게. 얘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이 시켰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엄마. 오빠도 반성하는 것 같아. 아빠가 혼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도 병원에 있었어요. 어색하게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동생아. 왜? 미안해. 뭐가?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 그동안 고마웠어. 저는 놀랐어요. 오빠가 처음으로 사과한 거예요. 오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오빠가 오빠 몫에. 그럴게. 엄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저는 하루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로 오빠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병원도 모시고 가고, 명절에도 일찍 오고, 설거지도 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며칠 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엄마가 너 보고 싶어. 엄마 갈게요. 오빠네도 온대. 같이 저녁 먹자. 주말에 친정에 갔어요. 오빠네도 와 있었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오빠가 먼저 앞치마를 둘렀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어머, 오빠가 요리를? 네, 제가 배웠어요. 저도 놀랐어요. 오빠가 정말 변했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오빠가 말했어요. 동생아,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 오빠. 같이 하자. 아니야. 그동안 너만 했잖아. 이제 내가 할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매형이 많이 변하셨네. 그치? 나도 놀랐어. 당신이 선을 그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안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변했을 거야. 맞아. 계속 참았으면 지금도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었겠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용기 있어. 대단해.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선을 지키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해요. 오빠도 변했고 부모님도 깨달으셨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존감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